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이주에 관해 정리하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에 관한 첫 번째 만남에서는요, 법령 등 규정과 이주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인도와 명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정리하면서 건물 인도 소송이 정확한 표현이고 명도 소송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약속도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이주라는 것은요, 관리 처분 계획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그 관련 동영상 주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주를 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그 비용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 비용을 이주비라고 부르고요. 그 이주비에 관하여 이번 만남에서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용은요, 이주비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보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은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하는 용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재개발 사업을 규율하는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예, 이에 대한 요약 정리도 이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관련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주소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비와 그 대출 금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주비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주비는 이주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이주라는 것은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바로 도시정비법 제81조가 건축물 등의 사용 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쯤 해두도록 하죠.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기존의 건축물 등을 더 이상 사용을 한다든지 수익을 할 수 없다면 결국은 옮겨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주를 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공사 기간 동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조합원께서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공사 기간 동안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이주비라고 한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주비는요,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분됩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구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본 이주비는요, 이주비 가운데 있어서 무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이자 이주비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이주비가 아닌 추가 이주비는 당연히 유이자
이주비라고 불러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기본 이주비든 추가 이주비든 상관없이 이는요 종전자산평가액, 일명 감정평가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더 줄여서 감평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이자 이주비라고 불리는 기본 이주비든 유이자 이주비라고 불리는 추가 이주비든 상관없이 종전자산 평가액 중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각각 40%와 50%의 LTV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60%로 정해져 있습니다. LTV라는 것은 Loan to Valu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흔히 번역에 사용합니다. 이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산의 가치 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60%, 투기 과열지구 40%,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50%입니다. 그럼 이러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5일 이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강남 3구,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입니다. 더하기 용산구 4곳뿐입니다. 그러면 이 4곳을 제외한 여타 지역들은 전부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도 모든 구가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이주비는요, 허그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요. 허그라는 것은 바로 이 첫 글자를 딴 것이죠. housing이라는 것은 주택, urban이라는 것은 도시, guarantee라는 것은 보증입니다. corporation은 공사를 나타내겠고요. 물론 한국에 있는 것이죠. Korea가 붙어 있는 겁니다. Korea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이 정식 영어 명칭입니다. 그냥 허그라고 부르고요. 한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불리는 기관이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이주비는요, 유이자 이주비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서요, 일반적으로는 허그의 보증이 아니라 시공사의 보증을 받아서요, 종전자산평가액, 즉 감정평가액, 즉 감평액 중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 바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이 일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시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대출금리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주비와 그 대출금리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주비에 관해서는 일단 정리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그 대출금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는 말입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 더하기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됩니다. 예,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중 가감조정금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과의 거래에 따라서 금리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본부나 영업점에서 조정해 주기도 하는데 그 금리를 나타내고요. 바로 이 또한 대출금리에 반영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감조정금리는 말입니다. 이주비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가감조정금리에 대한 고려는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기준금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준금리가 활용됩니다. 하나는 CD 기준금리고요. 다른 하나가 코픽스의 금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CD라는 것은요, 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것인데요. 예, 그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기도 하고요. 코픽스, Cost of Fund Index의 약자이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 그 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요. 예,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출처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입니다. 그 공시일이 2021년 1월 15일, 대상월은 그 전달인 2020년 12월이 되겠죠. 예, 그리고 공시일이 2022년 1월 17일, 그 대상월은 2021년 12월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시일이 2023년 1월 16일, 그 대상월은 당연히 그 전달인 2022년 12월이 될 겁니다. 예, 코픽스 금리를 살펴보니까요. 예, 처음으로 제시된 이 시기에는 0.90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약 1년 후에는 1.69로 상승하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는요, 무려 4.29가 되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닥쳐온 것이죠. 기준금리가 4.29입니다. 기준금리가 4.29입니다. 여기에 만약 가상금리 3% 내지 4%가 덧붙여졌을 경우에 있어서는요, 7.29나 8.29%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죠. 물론 요즘 들어서 이러한 코픽스 금리가 약간 인하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의 핵심 내용, 기준금리의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주비 대출 금리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그중 첫 번째 요소인 기준금리 정리는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두 번째 요소인 가산금리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리라는 것은 말입니다.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기준금리에 가산 덧붙인다, 더하게 한다 이 말이죠. 가산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가산금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 이 가상금리는요, 업무 원가나 법적 비용이나 위험 프리미엄이나 예, 가감 조정 금리 등까지도 예,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면서 신용 등급별 예상 손실률 변화, 은행의 업무 원가, 자금 조달 금리 등락 등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의 출처는 은행연합회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상금리는요, 기본 이주비에 적용되느냐, 예, 아니면은 추가 이주비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이주비에 적용되는 가산금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기본 이주비에 적용되는 가상금리는요, 허가 보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예,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요, 허가 보정으로 이루어지는 예, 기본 이주비 적용 가상금리, 기본 이주비 적용 가상금리의 경우 1% 내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의 경우에서는 고금리 시대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바로 이러한 기본 이주비에 적용되는 가상금리도 예,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이쯤만 말씀드리죠. 이쯤만 말씀드리죠. 예, 이 추세는 계속 변화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허가 보정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요,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그 수수료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 출처는 허가입니다. 이점 말씀드릴게요. 이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추가 이주비 적용 가상금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이주비 적용 가상금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0조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의 제목을 가진 거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전체 내용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1항 건설업자 등은 말입니다. 입찰서 작성 시에 이삽이라든지 이주비라든지 이주 촉진비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라든지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원칙을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2항 3항에 이어져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은 말입니다. 건설업자 등은 말입니다.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정도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항에는 말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예의 이주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추가 이주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를 사업 시행자 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도 2022년 9월 26일자 동아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확인해 보면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 해놓고도 말입니다. 추가 이주비 대여 제한을 허용하겠다. 그 추가 이주비 대여를 할 때 금리는 바로 시중금리 수준, 즉 자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표제의 기사가 실려 있고요. 그 URL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설업자, 달리 말하면 시공자에 해당될 겁니다. 시공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국은 추가 이주비의 금리는 달라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님들께서 직접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쯤 말씀드릴게요. 조합마다 개별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주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주비 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쯤 해서 화면 정리하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